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간 애써 모아온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 과연 지금도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편안한 은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감지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예금 이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이자는 소리 없이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우리 주변의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세계 정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숫자들이 나열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불안감과 궁금증이 동시에 피어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금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드는지 시니어의 관점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해 볼까요? 금리는 마치 우리 몸의 체온처럼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오듯 금리라는 돈의 체온이 변하면 우리의 재정 상태에도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죠. 특히 현재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 혹은 원유 가격의 급등락 같은 사건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바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금리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은행에 맡겨둔 예금의 이자 통장을 받아 들고는 이게 전부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을지 모릅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던 연금의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에 밀려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매달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불쑥 늘어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을 느끼실 테고요.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키듯 금리의 변화는 시니어들의 삶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의 양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계산대에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현실,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환율이나 육아 소식에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는 요즘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재정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금리 변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시니어들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축과 연금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대출과 부채는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현명할지 그 현실을 직시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금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적인 경제 효과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이제 우리는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파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축과 연금은 어떻게 그 가치를 위협받고 있는지, 대출과 부채는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현명한 선택일지 그 현실을 직시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랜 시간 공들여 모아온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저축과 연금부터 살펴보죠. 은행에 정성껏 넣어둔 예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 마침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연 이자율 5%면 1억 원을 넣어두면 매년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탰지만 지금은 1~2%대 이자율로는 그 절반도 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예금의 이자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는 곧 노후 생활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져 예정했던 은퇴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역시 금리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미래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 같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힘겹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시니어분들의 대출과 부채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올라가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3%로 빌렸을 때와 5%로 빌렸을 때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시니어분들의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상환 계획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틀어지면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노후의 안정감마저 흔들 수 있는 큰 위협이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채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금리가 오를수록 그 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측면에서 금리 변화가 시니어들의 자산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러한 변동성 자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곤 합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락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 환경에서는 안전 자산만 고집하면 물가 상승의 자산 가치가 잠식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고수익을 쫒아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변화는 시니어분들의 저축, 연금, 대출, 투자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직접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넘어 우리의 노후 생활과 미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사 속에서 금리 변화가 가져왔던 교훈을 통해 시니어들이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곤 하죠. 특히나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금리가 요동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물론 시니어 세대의 삶에도 적지 않은 파고가 일었습니다. 오늘은 그 파고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혹은 어떤 아쉬움을 남겼는지 과거의 중요한 경제 위기들을 되짚어보며 현명한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1970년대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촉발되었던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볼까요? 당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고 이는 고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저축만으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고 저축의 실질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져 많은 가정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안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죠. 그로부터 약 20여 년 후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살인적인 초고금리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출을 안고 있던 많은 시니어분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은 실업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길도 막히면서 은퇴는커녕 오히려 자녀 세대의 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얼어붙어 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적 단합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개인의 삶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죠. 이 시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간의 굳건한 연대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또다시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해외발 악재가 국내 경제와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펀드나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했던 분들은 큰 손실을 보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는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상품들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은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부 요인이 우리 삶의 재정 계획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글로벌 경제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로운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셈이죠.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리 변화가 가져왔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시니어들은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위기를 극복했고, 때로는 아쉬운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금리 환경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위기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의 과제가 아닐까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금리 변화가 시니어의 은퇴 계획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금리 변동이 우리 삶에 어떤 파고를 일으켰는지 역사 속 교훈을 통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금리라는 숫자의 변화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넘어 우리 시니어들의 은퇴 계획과 사회생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금리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속 잔잔한 호수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켜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써 세워둔 은퇴 후의 삶, 예를 들어 여유로운 취미생활이나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이 금리 변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기대했던 연금이나 예금 이자가 줄어들면서 꿈꾸던 은퇴 생활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사랑하는 손주들의 학자금을 보태주려던 계획이 흔들리거나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오히려 본인의 생활비를 아끼며 마음 졸이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예기치 않은 건강 관련 지출이 생겼을 때 급변하는 금리 환경은 시니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때로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이어져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금리 변화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전반적인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염려하고 고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불안정한 금리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금융 지식을 익히는 것은 마치 튼튼한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또한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경제 흐름과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재무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아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나 지원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불안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금리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의 기술을 넘어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에서 길을 찾고 현재의 지혜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인 거죠.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이해가 결합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가 열린다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지나간 교훈이나 지금의 도전 과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강력한 지혜의 씨앗이 되어 금리 변화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후를 굳건히 지탱해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니어의 능동적인 자세야말로 불안한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산 관리 전략과 함께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